안녕하세요, 쪼박입니다. 자, 오늘은 수리수문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요, 토목기사 합격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략 과목 3과목 잡으시면 된다고 했죠. 아마 여러분들 전략 과목 측량, 토질 다 잡으셨죠. 자, 오늘부터 하는 이 수리수문학 이 과목도요, 아마 여러분들이 전략 과목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목입니다. 왜 그런지 첫 번째 수리학 오리엔테이션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쪼박과 함께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건 이제 수리수문학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수리수문학엔 도대체 어떤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시험 문제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흐름을 정리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을 수리수문학이라고 합니다. 수리수문학이요.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해서 어떻게 보면 과목으로 따지면 과목은 두 과목이 되네요. 첫 번째는 수리라는 과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문학이라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과목이 크게 보면 두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만약 여러분들이 기사를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기사는요, 이 두 과목이 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수리와 수문학이라고 하는 이 두 과목이 전부 다 출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때 이 수문학에 출제되는 경향을 보면 대략 예능이 한 4문제에서 한 5문제 정도, 한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4문제에서 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구나. 자,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요, 산업기사를 준비한다고 한다면은요, 산업기사는요, 시험 자체가 오로지 뭐밖에 안 나오냐면 요 수리밖에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수문학이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업기사를 준비하신다면 뭐만 공부하시면 됩니까? 수리학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사를 준비하신다면요, 뭐만 공부하면 됩니까? 수문학까지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수리도 공부하셔야 되고 수문학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면 요 수리가 도대체 뭔지 요거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수리라는 말이요, 결국 수리라는 말은 무엇을 해석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유체를 해석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유체를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수리학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유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지구의 물질을 크게 구분을 하면 제일 먼저 우리는 유체와 고체로 구분할 수 있어요. 유체와 고체로, 지구상의 물질은 크게 유체와 고체로 이렇게 구분이 가능해요. 유체는요, 또 어떻게 구분이 가능하냐면, 자, 유체는요, 액체와 기체로요. 자, 액체와 기체로. 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체라고 하는 것은 액체와 기체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이 기체는요, 우리는 토목과잖아요. 기체를 해석하는 것은 기계공학과는 기체를 해석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토목을 준비하는 토목기사라는 과목을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체라는 과목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유체라는 말이 나오면요, 우리 토목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유체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전부 다 뭐로 보시면 됩니까? 그냥 액체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액체 중에서도 결국 무슨 액체가 되겠어요? 결국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그렇죠, 바로 물을 해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리학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유체를 해석을 하는데 그 유체 무엇을 해석할 거냐, 이런 이야기예요. 바로 물을 해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크게 보면 이 물은요, 물이 흐를 수도 있죠. 흐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흐름이 없는 경우가 있죠. 자, 흐름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또 흐름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흐름이 있는 경우, 자, 물의 흐름이 없다라는 말은 그냥 물이 정지해 있다는 이야기고요. 물의 흐름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물이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물의 흐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정수라고 합니다. 정수. 물이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정수는 아니지만 우선 느낌상
물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편적으로 우리는 정수라고 해요. 정수. 이걸 역학적으로 해석합니다. 정수역학이라고 해요. 정수역학이라고. 이것을 우리는 1장에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럼 이번에는요, 물이 흘러갑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동수라고 합니다. 동수.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걸 역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동수역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은 어차피 흘러가느냐 흘러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수역학이냐 동수역학이냐 이렇게 구분을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중요한 거는 어차피 우리는 물이 흘러가는 거를 해석을 하는 게 보편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동수역학에 대해서 나머지를 전부 다 공부하게 돼요. 자, 물이 어디를 흘러갑니까? 라고 한다면 물이 구멍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구멍을 우리는 오리피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오리피스. 구멍을 통해서 혹은 자, 위어를 통해서 나중에 배웁니다. 자,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데 오리피스와 위어를 통해서 흘러갑니까?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오리피스와 위어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다음 또 물이 어디를 흘러갑니까? 관을 통해서 흘러갑니까? 얘를 우리는 관수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을 통해서 물이 흘러갑니까? 관수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픈되어 있는 곳으로 흘러갑니까? 오픈, 개수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수로. 자, 땅 속을 흘러갑니까? 땅 속으로 흘러갑니까? 얘를 우리는 지하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요, 우리가 수리학을 분석을 해보면, 자, 수리학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해석한다? 물을 해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물이 흐르느냐, 흐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 1장은요, 정수역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2장은요, 우선 1장은 결국 얘를 공부하게 되죠. 1장에 대해서는 유체에 대해서, 유체의 특징, 유체의 성질, 우선 이걸 1장에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바로 정수역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정수역학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물이 흘러가니까 그 다음에 3장은 동수역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4장은요, 오리피스, 이제 어디로 물이 흘러갈 거냐, 이걸 공부하겠죠. 어디로 물이 흘러갈 거냐, 오리피스를 통해서 혹은 위어를 통해서, 이게 4장이고요. 5장은요, 물이 관을 통해서 흘러갑니까? 관수로고요. 6장은요, 개수로고요. 7장은요, 지하수가 되겠죠. 이거를 묶어서 우리는 수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가 바로 산업기사의 시험 범위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기사는요, 여기에 뭐가 플러스 되는 거예요? 수문학이 플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느낌을 잡으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각각에 대해서 포인트를 제가 몇 가지 한번 잡아드려 볼게요. 보세요.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우리가 첫 번째 공부하게 되면 유체에 대한 걸 공부하게 됩니다. 자, 유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유체에 대한 성질이 되겠죠. 유체에 대한 성질. 여기 1장입니다. 자, 유체에 대한 성질이라고 해서, 자, 여기서 공부하는 거는 무엇을 공부하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 위주로 써드리면 단위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중요하죠. 단위계, 차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단위계에 대한 이야기, 차원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 우리요, 소주가 가장 맛있는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십니까? 소주는 시원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소주가 가장 맛있을 때의 온도, 그것이 바로 4도씨입니다. 4도씨일 때 소주가 가장 맛있어요. 이 4도씨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4도씨일 때 밀도와 단위 중량이 가장 크거든요. 어쨌든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체의 성질에서 밀도라는 요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밀도라고 했죠. 밀도.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까요? 밀도인데 여러분, 우리 다시 토질로 한번 가볼게요. 토질에서요. 기억나세요? 토질에서 우리 어떻게 공부했냐면, 토질역학에서는요, 자, 토질역학에서 밀도는요, 뭐라 그랬죠? 밀도 빨리 감지해야 된다 그랬죠? 감지라고 했습니다. 감지. 토질에서는, 그죠? 이때 감마는요, 감마는 뭐라 그랬어요? 얘는요, 단위 중량이라 그랬죠? 단위 중량인데, 자, 감이 좋으려면 어디? 중부 지역이라 그랬죠? 중부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얘가 감마 W라고 한다면 얘는 W가 되고 S면은 S가 된다. 이건 토질에서 배웠던 거죠. 토질에서 밀도는 뭐라고요? 빨리 감지해야 돼요. 감지. 감마는 뭐라고요? 감이 좋으려면 중부 지역에 살아야 합니다. 중부, 중량 부피. 이건 토질이었어요. 그런데요, 수리학에서는요,
수리학에서는 밀도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 밀도는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한다면 수리학에서는 OG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토질역학에서 오메가는 뭐였어요? 오메가는 함수비였잖아요. 이게 헷갈려요. 어차피요. 이 오메가는 어차피 단위 중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얘는 단위 중량. 근데 이 단위 중량을 표현을 할 때 토질에서는 뭘로 표현해요? 감마로 표현을 하고요. 수리학에서는 뭐로 표현을 해요? 오메가로 표현을 한다의 차이뿐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토질에서는 밀도 어떻게 구할래요? 감지. 감마라고 하는 단위 중량 어떻게 구한다고요? 중부.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수리학에서는요. 밀도 어떻게 구할래요? 밀도는 오지. 여러분 수리는요. 오지, 저기죠. 오지. 도심지보다 저 오지가 밀도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세요. 오지. 수리학에서 밀도는 오지. 오, 얘는 단위 중량이에요. 오지 똑같습니다. 단위 중량 어떻게 구한다고요? 중부로 구합니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토질은 감지, 감마 단위 중량, 중부. 수리학은요, 오지, 오 단위 중량, 중부. 그러니까 감마나 오메가나 똑같은 개념인데 표기만 다르게 한 거예요. 단위 중량을 수리학에서는 오메가, 단위 중량을 토질에서는 감마. 요렇게만 바꿔서 했다라는 거, 요것만 좀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면, 자,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뮤라고 해서 점성계수라고 합니다. 점성계수. 자세한 거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갈 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점성, 끈적끈적한 거거든요. 끈적끈적. 그냥 마찰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점성이란 말은 느낌상 좀 마찰, 좀 끈적끈적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역학 선생님 있죠? 역학 선생님. 그죠? 당대 최고의 역학 선생님인데 이 역학 선생님의 별명이요. 바로 점성계수의 단위가 됩니다. 이 점성계수의 단위는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점성계수의 단위가 뭐냐면 우리 역학 선생님 별명이에요. 우리 역학 선생님 이제 뭐 온라인 강의니까 사실 욕을 못 하죠. 근데 옛날에 저랑 같이 오프라인 강의했을 때는요. 맨날 욕을 해요. 막 지랄 뭐 씹새 맨날 그렇게 욕을 하거든요. 이게 역학 선생님 별명이에요. 자, 점성 끈적끈적 그죠? 까칠까칠 이런 말이 나오면 역학 선생님 별명이에요. 지랄퍼 씹새입니다. 씹새. 자, 지랄퍼 씹새 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단위에 대한 겁니다. 점성계수의 단위가 뭐라고요? 지랄퍼 씹새. 어차피요 본격적으로 수업은 1강부터 할 건데요. 지금부터 이러한 내용들을 익혀두시면 본 수업 들어갈 때 훨씬 더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1장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물이 흐르느냐 흐르지 않느냐를 가지고 어떻게 나누냐면 자, 흐르지 않느냐 정수, 흐르느냐 동수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장에서 우리가 공부할 거는 이제 뭐가 되냐면 바로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정수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정수. 이제 역학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정수 역학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 정수는요. 물이 흐르지 않는다가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상대적인 속도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야지만 정수라고 해요. 다시 이야기해서 얘는 한마디로 정수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마찰력이 없어야 돼요. 마찰력이 0이 될 때 우리는 정수라고 해요. 당연하죠. 마찰력이 없다는 것은 상대 속도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죠. 상대 속도가 없는 거죠. 이게 마찰력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찰력이 제로일 때, 즉 상대적인 속도의 차이가 없을 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때 우리는 정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정수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뭐냐면 상대적인 속도의 움직임이 없이 가만히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압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압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압력은 수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수압이 있죠. 자, 요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 요걸 정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맨날 헷갈리는 게 요게 헷갈려요. 뭐가 헷갈리냐면 정수압이 있고 전수압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보통 똑같이 놓고 문제를 푸는데 그럼 큰일 나요. 정수압과 전수압이 있는데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뭐가 정수압이냐, 뭐가 전수압이냐
요거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본 수업 때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정수합과 전수합은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요, 물이 가만히 존재하기 때문에 또 어떤 이야기를 공부해야 되냐면 부력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해야 돼요. 자, 부력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고 압력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는데, 그럼 부력을 공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가 안정하냐, 부력에 대해서 안정하냐 혹은 불안정하냐, 이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얘기예요. 안정과 불안정에 대한 조건이죠. 이런 건 전부 다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암기하지 않고 쉽게 하는 법을 제가 안내해 드릴 거예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쪼박만 믿으세요. 아시겠죠? 자, 정수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이제 물이 흐르지요. 이젠 동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동수에 대해서요. 역학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동수 역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수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찰력이 존재하는 거죠. 상대적인 속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마찰력이 존재한다라는 말은 마찰력이 0이 아니구나 라고 이야기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요, 자, 동수 역학은요, 물이 흐르는데 흘러요. 자, 흐름에 대한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흐름에 대해서 첫 번째 얘가, 자, 흐름에 대해서요, 측류입니까? 측류입니까? 난류입니까?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측류입니까? 난류입니까? 다음에 등류입니까? 부등류입니까? 측류입니까? 난류입니까? 등류입니까? 자, 부등류입니까? 그다음에 뭐 정류입니까? 부정류입니까? 정류입니까? 부정류입니까? 자, 이거를 구분하는 게 각각 식으로 다 정리가 돼 있죠. 부정류. 이게 각각 우리가 식으로 다 정리가 되는데 이걸 언제 다 외우냐고요. 외우지 않고 하는 법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아, 흐름은 요런 게 있구나 정도로 지금 그냥 듣고만 있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수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바로 뭐냐면 베르누이 정리죠. 베르누이 정리. 자, 베르누이 정리인데, 베르누이 정리가 뭐냐고 묻는다면 누나라고요. 누나. 베르누이, 누나 정리예요. 누나 정리. 베르누이의 정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거 가지고 위압 속도로 바로 푸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베르누이, 누나가 정리하는 거예요. 사실 3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베르누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는요, 이제 4장으로 이제 뛰어 넘어갑니다. 이제 4장으로 뛰어 넘어가면 여기에 오리피스, 그리고 위어. 오리피스라고 하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멍이라 그랬죠. 구멍.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위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보호라고 보시면 돼요. 보호. 그런 차이인데, 어차피 요건 이제 그림을 이제 본 수업 들어가면서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우선은 오리피스는요, 크게 보면, 자, 오리피스는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작은 오리피스가 있고요, 큰 오리피스가 있습니다. 자, 작은 오리피스가 있고요, 큰 오리피스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힘들어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오리피스부터 해서 공식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심지어 큰 오리피스로 유량 Q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자, 유량 Q는요, 2, 3, C, B, 루트 2G 에다가 H2 플러스 HA3E 마이너스 H1 플러스 HA3E. 아니, 여러분, 이거 공식을 어떻게 외워요? 이걸 어떻게 외우냐고요? 큰 오리피스로 유량 Q를 구하세요. 시험에 잘 나오는 공식이죠. 이걸 어떻게 암기하냐고요? 물론 암기해도 돼요. 근데 암기 백날 해보세요. 다음날 바로 까먹어요. 시험 전날 또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우리가 암기하려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10초 만에 머릿속에 넣어드릴 거예요. 여러분 샘플 강의 보세요. 샘플 강의 보면 이거 암기하는 법 다 올려놨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공식은요, 저랑 같이 가급적이면 외우지 않고 그냥 쉽게 가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잡으시라고요. 자, 오리피스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고요. 그럼 이번에는요, 위어는요. 자, 위어는요, 이거 보라 그랬죠. 자, 위어의 종류를 보면 크게 이제 또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사각형 위어, 사각형,
그리고 어차피 이제 사각형 위어인데, 얘는 이제 우리가 경험식으로 뭐 프란시스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프란시스. 자, 프란시스식 시험에 잘 나오죠. 프란시스식. 그 다음에 삼각형 위어. 자, 요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물론 이거 다 암기하는 거죠. 사각형 구하는 공식 쭈루루루루. 삼각형 구하는 공식 쭈루루루루. 암기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암기하는 순간 여러분 토목은 어려워져요. 그냥 제가 머릿속에 집어넣어 드릴게요.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집어넣어 드린다고요. 프란시스 공식. 프랑스. 여러분 프랑스 사람의 평균 키가 얼마인 줄 알아요? 184cm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프란시스 공식. 프랑스 사람 평균 키가 얼마라고요? 184cm예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고요. 나중에 보자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오리피스와 위어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제는 물이 어디로 흘러요? 관으로 흐르겠죠. 관수로에 대한 이야기. 관으로 물이 흐르는 관수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물이 관을 통해서 흐르면 필수적으로 뭐가 생겨요? 마찰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수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마찰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찰에 대한 이야기. 자, 이것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겠죠. 마찰 때문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의 높이, 이걸 마찰 손실 수두라고 해요. 마찰 손실 수두라고 해서 HL로,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찰 손실 수두. 또 F라고 하는 건 마찰 손실 계수예요. 마찰 손실 계수. 그러니까 우리가 관수로에서는요, 주로 이야기를 다루는 게 어떤 이야기를 다루냐면 결국에는 마찰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뤄요. 관에는 분명히 관 속에 물이 흐르면 분명히 마찰은 존재한다며요. 그래서 우리는 마찰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요. 그 다음에 뭐니 해도 관수로에서는 유량 Q라고 하는 요거를 구하게 되겠죠. 관수로에서 유량 Q를 구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관수로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동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동력에 대한 이야기. 물론 이 동력은요, 여러분 상하수도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만 제가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펌프와 수차로 구분하는데요. 이게 참 공식이 잘 안 외워져. 펌프와 수차 구하는 공식인데 이게 참 공식을 외우려고 하면 이게 그거 같고 저게 저거 같아요. 거기다 만약에 마찰 손실 수두까지 고려를 하면 부호가 플러스를 해야 되는지 부호를 마이너스로 해야 되는지 사실은 굉장히 좀 혼동이 생기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관수로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수로, 오픈되어 있는 곳으로 흐르는 개수로. 자, 이렇게 흐르겠죠. 우선 항상 우리는 개수로라는 말이 나오면요, 개수로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답은 개관중이 나와야 돼. 개 같은 관중이 아니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개수로에서 영향을 주는 거는 관성력과 중력입니다라고 해서 개관중 얘는 바로 나와야 돼요. 개관중. 자, 그리고 매닝 공식이 있죠. 매닝 공식. 이 매닝 공식은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매닝 공식으로 무엇을 구할 수 있냐면, 자, 유속을 구하는 건데, 얘는요, 얘는 사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계속 써드릴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n분의 1의 r에 3분의 2의 i의 2분의 1입니다. 자, 매닝 공식입니다. 매닝 공식으로 유속은 어떻게 구합니까? 유속 V는 n분의 1의 r의 3분의 2의 i의 2분의 이게 뭐예요? 이건 그때 가서 공부하는 거고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빨리 익혀두세요. 매닝 공식입니다. n분의 1 r의 3분의 2 i의 2분의 1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개수의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 이제 비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비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물론 이것도 공식이 있는데 외우지 마세요. 전부 다 제가 암기시켜 드릴 겁니다. 자, 비에너지에 대해서는 이제 용어가 도수라는 말, 그리고 지배단면이란 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지배단면이란 말, 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개수로에서 물이 흐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또 구분을 하느냐,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자, 구분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상류와 사류류. 자, 상류와 사류.
상류와 사류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상류가 될 때의 조건이 쭉 있고요. 사류가 될 때의 조건이 쭉 있을 거예요.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암기를 시켜드릴 겁니다. 저만 믿으세요, 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슈가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 한번 짚고 넘어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리학 시험 문제에서 어디에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짚어드리는 이제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야? 물이 이제 자, 관을 타고 흘렀습니다. 관수로. 오픈되어 있는 곳을 흘렀습니다. 개수로. 그다음에 땅 속으로 흘러가겠죠. 이제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지하수라고 하겠죠. 지하수. 7번이라고 할까요? 7번이라고 하는 건 지하수죠. 자, 지하수인데요. 자, 지하수에서는요, 지하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뭐, 달시 법칙,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달시 법칙. 이 달시 법칙은 이미 우리가 어디서 공부했었냐면, 토질에서도 우리는 공부를 했어요. 그죠? 달시 법칙. 달시 법칙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V는 뭐야? KI입니다. V는 KI입니다. K는 뭐야? 투수개수고요. 그죠? I는요, 경사 9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지하수에서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물에 대한 유량. 자, 지하수니까 이제 우물의 유량 Q를 구해야 되겠죠. 이때 우물의 유량 Q는 자, 굴착정으로 구하느냐? 굴착정 아니면 깊은 우물을 심정이라고 합니다. 깊은 우물, 심정. 일대 구하느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요, 한 2년 전에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안수리라고 하는데요. 자, 해안수리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내용은 굉장히 방대한데, 그걸 다 공부할 수는 없고요. 시험 문제 나왔던 그 정도로만 가지고 제가 해결을 해드릴 건데, 자, 이 해안수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디다가 넣어놨냐면, 그냥 지하수에다가 요 뒷부분을 조금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그냥 공부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겁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유체역학부터 해가지고 7번까지요, 지하수까지요. 저렇게 공부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산업기사가 공부할 부분이 돼요. 이걸 우리는 수리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수리학. 그렇다면 이제 시험 문제에서 한 4문제 혹은 5문제가 출제가 되는 수문학 파트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다가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수문학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수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범위가요. 그러니까 수문학이 뭐냐고 묻는다면 물의 순환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제일 먼저 하천에서요. 자, 하천에서요. 제일 먼저 물이 어떻게 됩니까? 증발되겠죠. 물이 증발될 겁니다. 하천에서 물이 증발이 되면 구름이 있죠. 자, 구름에서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리겠죠. 이걸 우리는 강수라고 하죠. 강수. 이거를 강수라고 합니다. 강수라고 하는데, 자, 비가 내리다가 자, 어떻게 해요? 나무에 걸려서 차단되기도 하죠. 차단되기도 하고, 식물의 옆면을 통해서 수증기로 대기에 방출될 수 있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증산이라고 하죠. 증산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물이 침투가 되죠. 물이 침투가 됩니다. 물이 더 흐르는데 어디까지 침투가 되냐면 지하수위까지요. 이렇게 지하수위까지 침투가 되는 것을 용어 자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침루라고 합니다. 침루라는 용어 기억하세요. 어디까지? 지하수위까지 침투되는 것을 침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어떻게 됩니까? 유출되겠죠. 물이 유출될 겁니다. 자, 유출되다가 웅덩이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웅덩이 같은 게 있으면 고이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저류라고 합니다. 수문학이 뭐냐고 묻는다면 물의 순환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물의 순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증발, 강수,
차단, 증산, 침투, 침루, 또 유출, 저류가 되는 이러한 사이클을 우리는 물의 순환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수문학에서 공부를 할 때 그럼 이걸 다 공부합니까? 물론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물론 포인트만 공부합니다. 시험 문제 주로 나오는 부분들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할 거니까요. 수문학은요 보통 몇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네 문제에서 5문제, 많으면 6문제까지 출제가 되는데 얘는 어떻게 보면 그냥 거저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 관연도 시험 문제 나온 거에서 크게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수문학은 노다지 과목이다. 이런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단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수리를 공부하면서 이 단위에 대한 거 참 중요합니다. 자, 요거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우선 제가 수업 시간 혹은 오리엔테이션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앞으로도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반복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무게를 볼까요? 첫 번째 무게에 대해서는요. 자, 무게에서 보면 톤이 있습니다. 자, 킬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사실은 뭐가 생략된 거냐면 전부 다 포스가 생략된 거예요. 그죠? 요거는 다음에 1톤이요. 1톤이 킬로그램이 되려면 1톤이 킬로그램으로 바꾸려면 10의 몇 승이죠? 10의 3승입니다. 이거는 상식 중에 상식이죠. 자, 1kg을 그램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1kg을 그램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또 얼마를 곱해줘야 되지요? 10의 3승입니다. 무게의 단위 중에서 가장 낮은 최소 단위가 있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다인이라고 부릅니다. 다인이라고 부르는데 마찬가지로 그램을 다인으로 바꾸려면 얼마를 곱해줍니까? 10의 3승인데 약 10의 3승이에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980배를 해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반대로 갑니다. 다인을 그램으로 갑니다. 자, 다인을 그램으로 바꿔주려면 이건 반대로 1 나누기 980을 해주면 되겠군요. 자, 그램을 킬로그램으로 갑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가면 되겠군요. 킬로그램을 톤으로 갑니다. 킬로그램을 톤으로 가려면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기본 중에 완전 기본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번에는요. 최적에 대해서, 부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피에 대해서. 자, 부피에 대해서 보게 되면 우선 1m 3승은요. 1m 3승은 몇 리터입니까? 라고 한다면 자, 1m 3승은 몇 리터입니까? 10의 3승이죠. 뭐. 10의 3승입니다. 자, 1리터는 몇 센치 3승입니까? 라고 한다면 몇 센치 3승입니까? 라고 한다면 얘도 마찬가지 10의 3승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센치 3승을 다른 말로 cc 또 다른 말로 밀리리터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반대로 갑니다. 10의 몇 승?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반대로 갑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자, 요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뭐라고요? 부피에 대한 단위 환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실 건지 압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압력에 대한 이야기인데 메가파스칼 그죠? 요런 이야기들 나올 때 요걸 아예 이렇게 딱 잡고 계시면 여러분 문제 푸는데 훨씬 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선 여러분 10톤 퍼 세 번째 할까요? 10톤 퍼 미터 제곱은 얘는 1kg 퍼 센치 제곱과 같습니다. 여러분 얘는요 아예 기본으로 잡고 계세요. 얘는 아예 기본으로 이렇게 잡고 계시는 게 여러분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해볼까요?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볼게요. 10톤 퍼 미터 제곱을 뭐로 바꿔줘요? 킬로그램 센치 제곱으로 바꿔준대요. 그럼 자, 여러분 얘 바꿔주려면 얘 없애주려면 여기다 톤 우리가 원하는 건 킬로그램이라며요. 킬로그램 표현하면 되겠죠. 자, 얘를 없애주려면 분자에다 얼마? 메다 제곱. 우리가 원하는 건 센치 제곱이니까 센치 제곱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개수만 결정합니다. 자, 1톤은 몇 승? 1톤은 10의 3승 킬로그램.
자, 1m는 몇 cm입니까? 100cm지요. 100cm.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곱이면 여기 몇 승? 제곱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몇 승에 10의 4승. 얘는 10의 4승.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1이 된다. 그러니까 얘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10톤/m 제곱은 무조건 뭐다? 1kg/cm 제곱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얘는 바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0.1 메가 파스칼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0.1 메가 파스칼. 또 얘는요, 뭐라고 하냐면 100 kg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 자, 요거는요. 또 뭐랑 같냐면 100 kg 파스칼과 똑같습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10톤/m 제곱은 1kg/cm 제곱입니다. 얘가 0.1 메가파스칼이고 얘가 100 kPa입니다. 물론 계산을 하면 나오는데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좀 쉽게 풀기 위해서는 아예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아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압력에 대한 이야기. 자, 압력에 대한 이야기. 이제 SI 단위계로 표현을 해볼게요. SI 단위계로. 여러분 1파스칼이 뭐냐면 1파스칼이 압력의 단위예요. 단위 면적당 얼마의 힘을 받고 있습니까? 1뉴턴의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1파스칼이라고 한다고요. 단위 면적당 1뉴턴의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1파스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1kPa는 몇 파스칼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1kg은 1000g 똑같잖아요. 얘는 1000파스칼입니다. 1kg은 1000g입니다. 똑같은 개념,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1메가파스칼은 여러분 메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메가라는 말은 10의 6승이거든요. 그럼 얘는 이렇게도 표현 가능합니까? 10의 6승 파스칼. 이렇게 표현 가능하죠. 파스칼은 단위가 뭐라 그랬죠? 10의 6승에다가 파스칼은 뉴턴 퍼 메타의 제곱으로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자, 메타 제곱을요, 밀리미터 제곱으로 바꿔주면 10의 6승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또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고요.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라고 하는, 자, 요런 식이 가능합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요거는요, 앞으로 제가 문제를 풀 때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완벽히 정리가 되셔야지만 수리수문학 문제뿐만 아니라 토질이 됐든 다른 과목을 풀 때도 단위 환산이 굉장히 쉬워진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해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첫 번째, 만약에 킬로그램을 뉴턴으로 바꿔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라 그랬지 아까? 킬로그램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1톤은요, 몇 킬로그램이라고 했죠? 1킬로그램은 1톤은 10의 3승이라고 그랬죠. 자, 1킬로그램은 몇 그램이라고 그랬습니까? 얘는 10의 3승이라고 했죠. 최소 단위가 뭐라 그랬죠? 다인이라고 그랬죠. 얼마나 그랬죠? 980이라고 했죠. 물론 거꾸로 가는 건 1 나누기 980이 될 거고요. 얘는요, 10의 마이너스 3승. 얘는요, 10의 마이너스 3승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면 얘를요, 킬로그램을요, 뭐로 바꿔주고 싶다? 뉴턴으로 바꿔주고 싶다. 자, 뉴턴으로 바꿔줄 때는 약 10을 곱해줘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9.8을 곱해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반대로 뉴턴을 킬로그램으로 바꾸려면 나누기 9.8이 되는 거예요. 자, 1톤을요, 킬로뉴턴으로 바꿔주고 싶어요. 약 10을 곱해주면 돼요. 엄밀히 말하면 9.8이 되겠죠. 킬로뉴턴을 톤으로 바꿔주려면 나누기 9.8이 된다. 이 얘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자 킬로그램을 뉴턴으로 바꿔주고 싶다 그랬어요. 킬로그램을 뉴턴으로 바꿔주고 싶다. 얼마 곱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킬로그램을 뉴턴으로 바꿔주고 싶다. 9.8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 얘기죠. 반대로 뉴턴을 킬로그램으로 바꿔주고 싶으면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1 나누기 9.8을 해주면 됩니다. 이 얘기가 된다고요.
요 얘기가요. 그럼 도대체 뉴턴이란 말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한다면 보세요. 우리가 1kg per, 보통 우리가 1kg per 중, 1kg per F, 이런 표현 많이 쓰. 이게 원래 우리 중량을 표현하는 표현이잖아요. 이 F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얘는 중력을 고려하세요,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다 있으면 얘는요, 1kg의 질량에다가 뭐를 고려한 거예요? 중력을 고려한 거죠. 중력 가속도 얼마입니까? 9.8 미터 퍼 세크 제곱. 즉 질량에다가 중력을 고려한 게 1kg per F, 1kg 중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면 얘는 9.8 kg 미터 퍼 세크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 가능하죠. 이게 뉴턴이에요. 요걸 우리는 뉴턴으로 표현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1kg은 몇 뉴턴이다? 9.8 뉴턴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자, 한 번 더. 마지막에 이제 이번엔 아까 톤이죠. 톤을 뉴턴으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톤을 뉴턴으로 바꿔줄 때 얼마 곱해준다 그랬죠? 얘는요, 아까 했던 거 똑같죠. 9.8이죠. 9.8입니다. 반대로 갑니다. 뉴턴을 뭐로 바꿔줍니까? 뉴턴을 톤으로 바꿔주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나누기 얼마? 그죠? 9.8을 나눠주면 됩니다. 이 얘기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1kN은요. 자, 1kN은 몇 뉴턴이라고 그랬어요? 1000뉴턴. 가능하죠? 1kg은 1000g이니까. 그럼 반대로 1뉴턴을 물어보면 1뉴턴은 얼마가 돼요? 1 나누기 1000분의 1 킬로 뉴턴이 됩니다.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오늘 단위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즉 수리수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하고요, 단위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드렸습니다. 특히 단위에 대한 정리는 잘 하셔가지고 우리 문제 풀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또 계속 이런 얘기들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공부하는 동안 차근차근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쪼박이었습니다.